개 털리기 전에 알아두시게. 다시 갈게요. 뭐라고 해야 되지? 개 털리기 전에 알아두시게. 개털TV 오내용 법무사입니다. 김현 법무사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이번 시간은 이제 부동산 법인인데 요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. 네. 이 부동산 법인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부동산 법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? 좀 설명을 먼저 드리고 가면 부동산 법인이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 법인이라는 게 이제 자금 같은 거를 부동산에 투자를 하셔서 이제 뭐 수익을 내는 법인을 약간 총체적으로 이제 부동산 법인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. 부동산 법인을 이제 많이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? 아무래도 먼저 좀 장점 같은 거 좀 설명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. 네. 이런 부동산 법인 하시려는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아무래도 세금적인 부분이 가장 커요. 그래서 이제 먼저 좀 절세에 유리를 하기 때문인데, 먼저 개인 사업자를 볼 때는 개인 사업자는 이제 필요적으로 인정되는 그 필요 경비 같은 게 범위가 굉장히 좁은 편이에요. 그래서 좀 증빙하는 자료도 무조건 다 갖춰야 되는 편이기도 하고, 그래서 좀 범위가 한정적인 게 조금 까다로운 편인데요. 법인 같은 경우는 필요 경비 인정되는 범위 자체가 좀 넓기 때문에 좀 세금 부담을 좀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. 뭐 대출 때문에도 많이 알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대출 같은 경우는 요즘에 워낙 정부에서 규제가 까다롭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로 하신 경우에는 이미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거의 대출이 안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. 산과 밀드니까 걱정 마세요. 뭐 LTV 같은 경우는 이제 40%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대출 나오는 한도 자체도 굉장히 적은 편이고요. 근데 법인으로 만약에 부동산 법인으로 설립을 하셨다 그러면 요게 좀 대출 한도나 그런 게 좀 적용받는 게 좀 완화되는 편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LTV 같은 거는 80% 정도까지 올라가는 편이라서 아무래도 대출을 더 자유롭게 받으실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범위 같은 경우도 더 커지기 때문에 좀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자금 조달에 유리하다. 그렇죠. 자금 조달이 아무래도 더 편해지고 유리한 편이죠. 결국 이제 매매하셔서 뭐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잖아요. 뭐 팔았다가 한 4억 정도에 샀어요. 아니 이후에 한 뭐 6억 정도로 파셔서 2억 정도 이제 시세 차익을 노려서 이렇게 파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, 네. 이러한 경우에 개인일 때는 이게 양도소득세가 적용이 됩니다. 양도소득세는 아까 말씀드린 시세 차이가 한 뭐 2억 났으면 한 38% 정도 되는 이제 세율을 납부를 하셔야 돼요. 굉장히 좀 많은 편이죠. 근데 만약에 법인 사업자로 하셔서 이런 2억 차익이 발생을 했다. 그럼 법인세를 적용을 받고요. 법인세도 이제 10%밖에 적용을 받지 않아요. 그러니까 굉장히 아까랑 비교했을 때 좀 차이가 많이 나죠. 10%와 38% 정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것 때문에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. 뭐 세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납부 시기가 조금 다른데, 개인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이 잔금 지급하고 난 다음에 2개월 정도 있다가는 내셔야 돼요. 근데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세는 올해 만약에 파셨으면 올해가 지난 내년에 3월 31일까지만 법인세를 납부하시면 되기 때문에 세금을 이제 좀 2월 가서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서 이게 조금 부담이 아무래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세율 차이도 크고 네. 세금 납부 시기도 여유가 있어서 부담이 맞아요. 적다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당장 뭐 돈이 그만큼까지 필요 없을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이런 장점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물론 이게 장점만 있으면 다 누구나 하려고 하겠죠. 네. 근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, 가장 큰 단점으로는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유지 비용이 좀 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. 법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복식 기장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기장료를 이제 매달 한 얼마 정도 납부를 하셔야 될 거고요. 뭐 이제 개인 사업자랑 비교를 하면 일정 금액 이상 임대 수익이 있으면 개인 사업자도 마찬가지로 복식 기장 의무가 있지만, 그 대부분 이제 그거보다 아래이실 거는 일반적으로 한 소액 정도 하시는 분들은 간편 그 기장 의무밖에 없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훨씬 더 간편하다. 훨씬 더 개인이 좀 더 간편한 편이다. 법인은 좀 조금 더 더 까다롭다. 네. 그리고 자기가 당연히 대표고 뭐 1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법인 재산을 개인으로 가져올 때는 이제 배당세 같은 걸 또 내셔야 되고요. 아니면 뭐 월급 같은 경우는 원천징수 세금을 또 이제 한 10%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개인이랑 좀 개인 사업자랑 다르게 별도의 세금이 발생한다. 네.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취득세 중과가 문제가 되는데요.
개인이 그냥 취득할 때는 일반적으로 집 사는 거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. 근데 이제 법인이 취득을 할 때는 이제 중과세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법인이 서울이나 경기 근교권에 과밀억제 권역에 설립이 돼 있고 설립한 지 5년이 미만인 때에 이 서울 근교 과밀억제 권역에 주택이나 이런 걸 사면 취득세가 중과가 됩니다. 이게 중과가 간단하게 생각하실 게 아닌데 보통 나오는 세금의 한 3배 정도 정확하게 조금 계산법이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 9점 몇 프로 정도가 발생을 해요. 한 1점 몇 프로, 2점 몇 프로 발생하다 9점 몇 프로로 넘어가면 세율이 엄청나게 세금이 차이 나는 거죠. 1,000만 원, 2천만 원이 훨씬 넘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. 이게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. 그리고 법인명이면 아무래도 개인 입장에서는 이제 실체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인은 뭐 대표자가 있는 거지 실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조금 전세나 임대를 하기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편이에요. 그렇죠. 네, 법인이라고 하면 내가 누구랑 얘기를 해야 되냐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. 그리고 개인이면은 받을 수 있는 이제 공제나 그런 게 있는데 뭐 비주택이거나 아니면 1주택자면 받을 수 있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법인 사업자는 받을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이제 좀 단점이 좀 있는 편이죠. 개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절세 혜택을 못 받는 거네요. 맞습니다. 이제 아무래도 이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점을 잘 따져가면서 좀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부동산 관련해서 뭐 집값 안정이다. 네. 뭐 여러 가지 이제 제한 사항이 많은데 이러한 사항들 잘 검토하셔서 자기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하시면 될 것 네, 같습니다. 맞습니다. 네, 오늘은 부동산 법인 설립에 대해 알아보았고요. 다음 시간에는 이 관련돼서 네,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네. 이 부동산 법을 설립할 때 어떤 거를 조금 더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궁금증을 저희가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 법인 설립에 관한 내용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는 걸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. 개털리기 전에 알아두시게 개털TV 오노영 법무사였습니다. 안명원 법무사였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